곧바로 제가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시가 2,990명 공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산하재단까지 하면 4,000명 규모의 저 역시도 CEO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000명 규모의 공공부문이 어떻게 하면 기업과 시민을 잘 지원해서 성남시에서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낼 건가가 저희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고, 어쨌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공적일까 아닐까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건 전 세계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런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성남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 성남이 커질 수 있도록, 성남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틀과 전략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실리콘밸리라는 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듣는 얘기가 많이 닮았니? 얼마나 다르니? 그리고 도대체 성남에서의 실리콘밸리 전략이라는 건 뭐니? 물론 상징성이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닮은 점도 꽤 있어서 저희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알려진 곳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면적이 한 20-30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그쪽이 3배 정도, 그러니까 면적은 20-30배 정도 있고 인구는 3배 정도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성남시하고 다른 점인데요. 첫 번째, 자동차,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제주도에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자동차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는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땅값이나 이런 물가의 비싼 정도는 뭐 우리 수준을 초월하더라고요. 워낙 소득도 우리보다 한 2배 이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IT, 컴퓨터 단일 업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약점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혼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그러니까 성남은 약 7만여 개 정도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요. 물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가장 많긴 하지만 IT, BT, CT의 의료, 제조, 식품, 여기 파리바게뜨 샤니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제조업이나 식품, 의료 산업까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와 대중교통이 지금 서로 상호 분담하는 시스템이고,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 원도심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인근까지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교의 땅값과 원도심도 지금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제가 한 5년간 2배 이상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는 저렴한 이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더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학교와,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기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곳인 반면,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은 원래 초기 강제 이주될 때부터 일정하게 공공의 역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컸고, 전 지금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어떤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는 성공을 하고 어떤 도시는 쇠퇴를 할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처럼 자동차 산업이 쇠퇴해서일까? 혹은 뉴욕처럼, 뉴욕은 원래 제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제조업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쇠퇴했다가 다시 부흥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작은 도시든 큰 도시 이런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희들도 그 핵심에 공공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공공의 역할을 저희들은 우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응원자, 지원자,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여러분과 같은 기업인들 혹은 창업인들께서 모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역할은 안전, 사회 안전망서부터 재난 안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도시가 부흥을 하려면 그러한 안전에 대한 전격적인 책임, 사람 안전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도로 이런 안전이 전격적으로 책임져져야 된다 생각하고 세 번째가 보통 인프라, 기반시설, 교통과 같은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저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공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BT, CT 이전에 당연히 도시와 지자체 장은 그 도시민이 행복한가 그리고 그 도시에서 길러진 어떠한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는가 확대되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는 지금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저렴한 주거 혹은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짓는다는 겁니다. 공공주택을 아주 멋있게 짓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반값 임대료를 학교나 이런 데 MOU를 맺어서 하는 것, 이런 식의 주거권 확보.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문제입니다. 모란역에 내년에 이제 이 라이더 쉼터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청 인근에 시청하고 좀 가까운 시흥동 쪽에 택시 쉼터도 들어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달이나 이런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의 안전이나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시가 예전에 그걸 기업이 했었습니다. 직접 고용을 했을 때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고 사회안전망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시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창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가 이번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가천대 의료 메이커 스페이스에 저희들이 4억 5천을 지원합니다. 원래 공모를 할 때부터 4억 5천을 지원하겠다라고 이 공모서에 저희들이 도장을 쾅쾅 찍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공유 전기자전거나 공유 공간이나 저희들이 AR 박물관, 그러니까 웹툰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백인의 독립운동 예를 들어 허영만 선생님이 김원봉을 이런 식으로 매칭 1대1 매칭 굉장히 유명한 분들과 매칭을 해서 하기도 하고 청년 웹툰 프로그램 작가들을 지금 선발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웹툰을 저희들이 지금 다음 플랫폼 다음 카카오 플랫폼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다음에서도 그걸 무료로 연재를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무료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AR로 만들어서 원도심의 박물관처럼 길거리에 뿌려버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안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예전에 이것을 기업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지자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가 혁신입니다. 여기 가장 큰 저는 장점이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7만여 개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업체 43%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드론업체 5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바이오 업체 직접 단지입니다. 원주가 아니라 사실은 성남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까지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디자인연구원도 진흥원도 계시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곳들 혹은 전자부품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수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원래 불교부 단체가 7개였습니다. 과거에 불교부 단체란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 자립도가 꽤 돼서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이게 원래 7개였어요. 그 순서를 보면 성남 1위, 2위가 수원, 3위가 화성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내년에 딱 2개 단체가 남습니다. 성남하고 화성만 남아요. 이 이유가 수원이 왜 빠지냐면 수원시장님이 워낙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를 많이 하셨는데 수원은 삼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이 화랑 불황에 따라서 사실은 법인세 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통 교부세를 받으시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세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가 법인세, 40%가 개인재산세입니다. 이 이유는 땅값까지가 같이 오르니까 어쨌든 철저히 시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시고 기업도 아주 다양한 기업이 몰려 있어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판교만 매출이 80조인 곳입니다. 이게 화성하고 비교를 해보고 화성보다 훨씬 더 세수구조가 좋습니다. 화성은 땅값이 오르는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땅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희는 고민은 많지만 그것이 가지는 또한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역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성남 하이테크밸리 같은 과거의 산업단지를 경쟁력 강화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손잡고 계획 이미 그러니까 투자 계획은 2,700억 정도가 잡혀 있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벨트, 워낙 바이오 기업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공모 사업조차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중앙정부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하면서 바이오 헬스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혁신입니다.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사실은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계신 분들은 문화를 가장 많이 원하셨어요. 두 번째가 기반시설이었는데 그래서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을 할 겁니다. 어제 제가 위례에 창동이나 혹은 성수동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위례 스토리박스라고 문화예술 공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55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이런 공간들이 분당, 판교까지 그 다음에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생활문화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그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나 그 홈페이지 하나로 모두가 그런 문화 공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까지를 갖출 생각이고요. 그 다음 판교 e스포츠 경기장 296억을 들여서 2022년에 만들 1차 완성입니다. 1차 완성은 400석 규모, 450석 규모이고요. 요걸 이제 미디어 월이라고 해서 외부까지를 외부의 일종의 미디어 화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까지 공연 관람이 가능한 1,5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립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에도 역시 그러한 문화적이고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밸리는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공단 부지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 성남종합운동장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지난주였네요. 300인 원탁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혹은 이걸 축구 전용 구장과 결합해서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을 할 거고요. 네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요즘 연결은 교통이죠. 그래서 성남중공영제를 실시를 했고 가장 지금 인기가 좋은 게 반딧버스예요. 그러니까 반딧버스가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하철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버스인데 처음에 한 100명 정도 타셨는데 요즘 400명 이상으로
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택시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협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트램, 성남 제2 도시철도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냥 저희들 판교트램이라면 13.7km 이거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재부 예타만 통과를 하면 되고요. 내년 정도에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기 자전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기 따르릉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냥 따르릉 있고, 저희들 전기 따르릉 카카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카카오하고 또 택시하고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블루 택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강제 배차까지가 가능한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 참여 활성화 공간 역시 디지털로 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저희는 지자체 공공의 기본 역할이다. 이런 기본 역할을 가지고 플랫폼들, 기업 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확장하고 시민이 참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 지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보시면 1판교, 2판교, 3판교, 위례 비즈밸리, 여기에 저희가 스토리박스라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요걸 연계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분당 남부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지석영 여기서 차병원의 차마요 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택 전시관이 있고요. 여기가 고령 친화 랩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성남 하이테크밸리고, 여기가 백현입니다. 오늘은 백현 마이스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시작을 했고, 백현 전시기획 공간을 어떻게 디지털 시대 성남에 맞는 전시기획 공간이 뭔가, 이게 대략 2조 원이 넘는 투자 규모를 갖고 있는 문화복합 공간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을 하고 연구 분석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해외 연수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하나로 엮는 순환을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기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그 다음에 여기 분당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남 하이테크밸리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여기 성남 하이테크밸리나 그 부근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약 요 정도 4,698개사가 들어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게 의료용품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허브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가천대가 의료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 원하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이 30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순위가 문화, 하여튼 이런 공간과 문화와 주거 공간,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교통, 뭐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기반시설. 세 번째가 지원시설입니다. 하이테크밸리에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이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동인구를 보면, 이 이동인구가 나중에 판교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출인구는 아예 등록인구보다 적을 정도로 유출인구가 오히려 현재로서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좀 더 작용하는, 요걸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벤처밸리, 그다음 테크노밸리의 유동인구가 오후 2시 다릅니다. 요걸 바꿔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커다란, 그래서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ICT 융합이나 문화 콘텐츠, 대중교통 접근성,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고, 우선 이 복합문화센터에서 근로자 문화 창업 복합 공간입니다. 이게 시유지예요. 그리고 위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보겠노라. 그래서 산업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약 2022년 10월 정도에 건립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일시멘트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시유지 공간입니다. 이걸 좀 만들어 보겠노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산업관리공단 건물을 아예 임대를 해가지고
소상공인 소공인을 위한 직접적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실, 소공인 카페, 생물안전지원실, 이화학 분석실 여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안에 있다. 요건 이미 이것도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보시는 여기가 LH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주 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 주택사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성남, 예를 들어서 트램은 요렇게, 그러니까 판교 트램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13.7km를 간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판교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계만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가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획 단계고요. 이미 거의 결정이 된 것은 요 위례 신사선. 여기는 위례역은 저희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말에 발표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이테크밸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밸리부터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을 만들고 있는데 강남까지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대중교통을 만들고 있고요. 마침 또 공유 전기 자전거를 저희들이 전기 따르릉으로 한 이유는 하이테크밸리까지 고려해서입니다. 이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일반 자전거로 접근이 안 돼요. 요즘 판교 쪽은 젊은 친구들이 판교역에서 내려서 판교역에서 전기 따르릉을 타고 갑니다. 자기 회사까지 2분 걸립니다. 이런 식의 대중교통을 깔고 있고 깔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어서 저희 성공적일 거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플랫폼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꽤 많은 돈이 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2, 3판교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진행 중인 거 약간 그 다음에 1판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1판교만 66만이고요. 2판교, 3판교까지 합치면 15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래서 하이테크밸리하고 비슷합니다. 세 개를 합치면 사업체 순위 현재 1판교가 1306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보시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의료나 이런 거, 자연과 공학 연구 개발학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이 같이 들어와 있는 굉장히 융합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종다양하다는 것이 가지는 혁신의 힘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선 성남 하이테크밸리하고 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자라는 의견, 그다음 대중교통,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지금 현재 주간 이 유동 유입 인구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유동 유입 인구를 확대를 하되 그것이 주간 주말, 그러니까 주중하고 주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판교 쪽은 워낙 많은 걸 하고 있어서요. 창업의 벤처 펀드, 그 다음에 지금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천대나 이런 좋은 대학들 있고 거기에 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AI, 그러니까 연구원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그걸 유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 등등을 통해서 문화복합 공간을 만드는 것, 판교 트램 추진 및 공유전기자전거 창업 지원 주택을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이 e스포츠 경기장을 백현 마이스 단지하고도 연결시킬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워낙 여기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판교역 지하 쪽에 약 15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이게 2호점입니다. 지금 1호점은 이미 중앙지하상가라고 해서 원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호점을 만들어서 각 그 지역마다의 특징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지자체가
일자리 연계, 취업 창업 연계를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제한돼 있어요. 예, 노동부가 하는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내일 배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일 채움 공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훈련도 해드리고 취업 연계도 합니다. 근데 지자체는 그런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데이터 등등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판교에 저희들이 기업성장 창업센터하고 지금 전략산업지원주택, 그러니까 이제는 공공주택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물론 공공지원주택도 있습니다만 특히 성남 지역에서는 창업이나 예비창업자 혹은 그 근로자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주택, 공유주택, 공유공간들을 대폭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건 LH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디자인 때문에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아직까지 디자인 혁신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 디자인진흥 원장님하고도 앞으로 많이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건 저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ICT 융합 플래닛을 공유 공간을 건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백현 마이스 단지에도 이런 공유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공유 공간이나 창업 공간이 프랑스 파리의 외곽에 있는 스테이션 F 같은 건데 그런 모델들을 뭐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이 성남에 맞게 혹은 각 지역에 맞게 하이테크면 하이테크밸리 혹은 판교면 판교밸리에 맞게 저희들이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판교 트램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여기 판교역을 중심으로 일단 시범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그 공유 주차장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교회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횃불교회하고는 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그 아주 가깝습니다. 판교 매우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 중나 대규모 상업시설 중에서 저희들한테 주차장을 내줄 수 있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그 공유 공간, 공유 주차장 관련 업체들이 또 있어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공유 자전거는 저희가 700대 했는데 카카오가 더 요구를 해서 지금 1000대까지 늘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작을 해서 적어도 저희가 지금 자전거로 한 9분 거리, 삼판도까지 좁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판교역에서 내려서 공유전기 자전거로 저희까지 자전거로 9분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실리콘밸리는 자동차 중심입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이 인구가 95만이에요. 근데 이동이 250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그로 인한 후유증도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아주 다종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넣으면 자동차를 덜 가지고 다니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뉴욕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대중교통이 약 80%, 86% 뭐 이 정도라는데 뉴욕은 3분의 1 수준으로 자동차가 86%이 정도 의존율이라는데 뉴욕 50% 이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벤처밸리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분당 벤처밸리는 서울대 병원서부터 시작해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놀랐어요. 조사를 하면서 놀랐는데 약 사업체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료 이런 뭐 자연과학서부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만 판교는 판교밸리로 뺐고만 봐도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이 3개역에 20만 명이 이동합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실질적인 도심 역할을 여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는 일단 이동 중심이기 때문에 거점을 하나 만들겠다 우선은. 그래서 주택 전시관 이것도 이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전시관 부지를 가지고 거기 바이오를 지원할 수 있는 여기를 만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령친화 리빙랩, 그 다음에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성남 하이테크 밸리를 연계하는 하나의 의료 벨트가 형성될 거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주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문화, 사람, 혁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연결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현 거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전시 공간, 전시 기획 공간이 없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러한 전시 공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어떻게 만든 굉장히 여기도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나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난제를 해결하면서 이 백현 거점을 이 전체의 문화적 지원 플랫폼,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은 아주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도 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드론 가지고 말씀드릴 때 드론이 저희 성남이 관제공역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성남 80%가 서울공항 때문에 관제공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론 기업이 다 들어왔는데 드론 기업이 테스트베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양지공원, 시청 앞 저류지, 그 다음에 홀카 세 곳에 1km, 반경 1km, 또 상공 150m의 관제 프리존을 만들었고 기업 테스트베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 풀었더니 이제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저희들이 그걸 푸는 과정에서 또 설득도 많이 해야 돼서 우선 지역 난방공사에게 알리고 저희들이 드론에다가 열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열 배관이 터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희 성남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탐지기로 땅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이 새는 곳은 색깔이 보여졌고 6곳을 이미 잡아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열난방공사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장이 드론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런 걸 한대 라고 해서 정말 아무런 기대를 안 했대요. 저희가 MOU를 맺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왜는걸? 요즘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열 감지기를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찍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찍는 것보다 13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앙정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표창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 지자체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열배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전국 지자체에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드론 기업 공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드론에 탑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기업으로서는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남은 드론 기업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자신들이 다 공모 사업에 참여할 것이어서 요걸 우선 하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한 건 SK하고 손을 잡고 저희들이 탄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탄천 관리를 하는데 SK가 5G 마음하고 결합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SK가 이 사회공헌으로 투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탄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나 항공우주 산업의 수익 모델은 사실 공공이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배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배변이 문제가 됩니다. 배변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침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배변 기계 이런 것들이 꽤 가격이 비싸요. 사주는 일단 공공이
사줘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확산하는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게임 업체 중에서도 치매 예방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노인종합복지가 이럴 때 게임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치매 예방이나 치매 완화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제로 꽤 좋은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테스트베드를 확대를 하고 사들이고 그리고 입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CES나 이런 국제적인 전시회에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자, 올해만 해도 18개 기업을 지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스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수출까지를 이뤄내는 그리고 아예 실리콘밸리 쪽에서 꽤 유명한 볼트사라고 있는데 이게 카운셀러입니다. 일종의 그런 카운셀러사가 이번에 성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1월에 가서 CES를 보고 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성과로 우리 국제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연결해주는 기업들도 여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휴렛패커드도 아시겠지만 고등동 쪽에 대규모 R&D 단지를 만들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끝냈고 현대 R&D 센터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가 그다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서 ITCT, BT에 제조까지가 다 들어와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건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론 관제 공역 드론 프리존 만들기 위해서 직접 뛰었습니다. 마침 국방부 장관께서 또 공군 출신이셔서 좀 더 쉽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지자체 2,990명이 기업과 시민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울산이었죠. 울산의 현대 R&D 센터가 성남에 들어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남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서 미래를 만들어내겠어요? 물론 다른 도시들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서 혹여 다른 도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혜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모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 좀 내자. 그리고 성남은 굉장히 소리가 큰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껄풋하면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성남시장, 전시장, 성남 많이 올라요. 그래서 50만 이상 시장님들 협의회 15분이 모이는데 거기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부러워하세요. 시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민원 1위 도시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생각하게 된 건 폭포가 크면 소리가 크다. 성남은 큰 폭포다. 그래서 이 폭포물이 잘 흘리게 내려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아시아를 적실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 어떻게 시청에 와서 신나를 뿌리시나.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시장실 난입을 하시나.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모여있어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주택 만들겠다고 했더니 거기 어디 난민촌을 만들 거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남이 살아있다. 큰 폭포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도시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고 다정하게 정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성남의 미래를 함께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요. 네네. 보통 전문가인 우리 은 시장님께서 이제 도시 전문가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원래는 저희가 계곡 지대였기 때문에 포도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만들기 때문에 실리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성남은 계곡도 없고 지금 I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실리콘이라는 점 오히려 실리콘은 2층에 있는 하이닉스는 평택이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름을 IT, 엘트라 이렇게 쓰였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제가 LH공사 정신 토지개발공사 출신입니다. 분당 사업단의 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금으로 온 농토를 사는데 그것이 어디냐? 광주 옥도 쪽으로 전부 다 건너갔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분당 사업 이후에 광주시를 계획 도시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제 재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난개발로 목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 140마리라는 신지구도 중요하지만 광역분으로 만들어서 제가 서현에 사무실이 있는데 서현에 있는 그 음식점 종사자들이나 돈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광주 목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포를 비롯한 미래도 아시다시피 서울과 성남과 항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역분으로 묶어가지고 좀 더 멋있는 성남 광역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나중에 만약 성남이 도약이 대한민국 내에서 인정이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남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 중앙부처나 이런 데 뛰어다녀보면 항상 듣는 대답이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성남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혜택이 될 거다. 현재로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는 어쨌든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문제가 실제로 도시의 중요한 전략이고 이러한 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공유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성남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런 성남 같은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략을 다시 재편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생기면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라는 것도 아마 좀 더 국가적인 혹은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 전체에서 쟁점이 되고 브랜드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잘 듣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로 실리콘밸리를 시작했으면 지금은 IT 단일 집중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냥 실리콘밸리로 불리듯이 그렇게 차용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브랜드 네이밍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권역이라는 개념이 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성남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통령이나 국회 쪽에서나 가능할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면적이나 이런 집중지를 보면 송파, 위례, 성남, 용인, 그 다음에 수원까지 이게 하나의 라인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교통망을 연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 가지고 수원시장님, 용인시장님 등등과 만나뵙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나온 걸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지하철 3호선 연계 전략서부터 시작해서 국도를 뚫고 이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95만인데 이동 인구가 250만인 이유는 성남이 거점입니다. 거점. 권역 거점이에요. 이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동하는 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저희는 해야 돼요. 실제로 용인이 저희보다 10만 정도가 많아서 용인은 특례 적용이 됩니다. 저희보다 행정 서비스나 이런 공무원들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보다 낮은 시예요. 시 지위로 보면 재정이나 이런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인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만 가까이 되는 용인시가 작년에 여건 발급이 5만 4천 건. 저희는 몇 건일까? 11만 6천 건을 하는 도시입니다. 2배를 해요. 이유는 우선 저희가 빠릅니다. 저희가 하루 이상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인들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가 용인에 사시는 분들, 광주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일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면 일하러 오셨다가 점심에 주변 행정복지센터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청에 무인발급이나 이런 거 계속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도 저희들한테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민이세요. 성남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권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오래된 지방 체제가 우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매우 상명하복의 관계이고요. 중앙이 머리면 지방은 손발. 그래서 저희가 기획력을 갖지 못하면 저희는 성남의 연구소를 만들면 위법합니다. 이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저희가 연구원 연계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천대, 세종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 이런 데와 계속 연계를 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위법한 이런 이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50만 인구 행정도시 저희가 50만 인구 행정도시입니다. 100만 인구 행정도시, 광역시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시대의 구조. 이걸 좀 바꿔달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이거 역시도 성남이 새로운 모델로 돌파를 하고 지금 제가 다른 걸 원하지 않아도 연구 브레인 기능, 기획 기능이라도 마련해주고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을 물론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영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안 줘요. 우리 공무원 2,990명은 대부분 하는 일이 눈치우기, 탄천 치우기, 고양이 사체 치우기 이런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친구들이 와도 5년을 이걸 하고 나면 기획을 할 능력이 없는데 기획 기능을 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방법은 중앙을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모델을 만들자. 간절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SOS를 전국에 대고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성남에 집중해달라. 저희가 스마트 시티가 그러니까 대통령 그 산하 스마트 시티가 지금 개발이 2군데가 하고 세종하고 부산. 왜 성남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걸. 왜 성남이 아니에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거 역시 지역 균형 발전. 성남만큼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요충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빅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돌파를 하면 아마 이 오래된 제도나 문화나 구조가 바뀌어질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입소문도 많이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는 과정에서 아마 권역 문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지자체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많으시네요. 두 분 다 말씀하시고 시간이 아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2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성남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 좋은 이런 성남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이테크밸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제가 몇 년 거기서 기억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교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객들, 손님들이 오늘 보기 불편하고 대중교통을요. 직원들 출퇴근도 되게 어렵고 지금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이테크 교통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봤는데 전체를 이해하고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950만을 넘어서 지금 10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남시의 비전을 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걸 듣고 야 정말 성남시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의 고민을 충분히 듣기에 충분했고요. 폭포가 크면 소리가 크다라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는 살펴보면 저는 여러 기업들이 참 많은데 드론 사업이나 또 하이테크 관련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잘 체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의료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주로 가기에는 멀고 이 성남 쪽에는 좀 약간의 임대 비용이 많고 지가 비용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 사실은 우리 이 성남 지역에 있으면서 해외로 의료를 수출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출 지원책, 결국 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왔을 때 모든 인프라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차병원, 여타 척추 관련한 참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연구하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 공기업을 따르는 기업들을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촉매제를 역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의료산업도 발전되어지고 또 중소기업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이테크밸리 공단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교통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공유전기자전거, 트램도 위례 트램 해가지고 연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남 트램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르는 트램하고 연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저는 하이테크밸리 쪽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좀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판교 관련한 지원책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이테크밸리 관련한 지원책은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직접 듣고, 물론 조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퇴근 버스, 그러니까 복정역에서 직접 오는 버스, 강남역에서 직접 오는 버스, 이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됐으면 전 참 좋겠다. 제가 직접 가든 어쨌든 저희 또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을
저희 담당관을 직접 시장 직속으로 저희들이 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든 좀 더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 문제는 하이테크밸리의 핵심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놓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모란판교 지하철 연계까지를 포함시켜내면 꽤 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전 정말 바이오가 이렇게 집적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저희가 한번 바이오 공모 사업을 하자. 바이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냐면 왜 80 되신 분들은 어떤 각도로 걷고 이런 거 어떻게 수저를 들고 이런 게 다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필요한 데이터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실버 쪽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좀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공유하는 계획을 잡아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성남에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이 29,999명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28.6%,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5% 이상이 성남 1, 2인 가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40, 50대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2배가 늘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20, 30대는 남녀, 그다음 다 계시고 60대 이상은 여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집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 그 데이터들 중에 개인이 동의하시는 혹은 그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요건 좀 공모를 해봐야 되겠다. 공모 사업을 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준비가 너무 원주가 됐는데요. 여기는 오랫동안 이런 공모 사업을 해오셨고 저희는 처음 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전문가들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려대 어디 교수님, 이런 연세대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성남 때문에 놀랐다. 이 정도로 많은 바이오 업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병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매우 적극적이지 않냐. 거기다가 인구 구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좀 테스트베드나 이렇게 같이 해볼 여지도 있다. 물론 개인 동의를 받고 개인을 보호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 앞으로 더 나아가 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전 시간이 바로 그렇게 의료 산업만을 아예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일 겁니다. 저희들 외국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 정도면 게임 외에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핵심 코어로 성장을 할 만하다. 거기다가 의료 산업 굉장히 좋은 게 게임 산업은 제일 판교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10개 메이저 게임 업체 중에 6개가 들어와 있어요. 성남에. 그런데 의료 산업은 전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아까 분당 벤처밸리서부터 시작해서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판교밸리도 있습니다. 30, 30%를 나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주택전시관에 그런 지원, 공간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야지 입소문도 조금 나고요. 아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아 성남시에 이렇게 많이 인프라들이 들어와 있고 서로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라는 소문이 들어와야지 여기로 오세요. 근데 모르셨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성남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성남으로서는 혜택이지요. 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와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시간이 예상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